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클래스 내에서 기능 함수를 정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객체의 속성과 기능을 정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당 클래스에서 기능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함수를 정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f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print name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 name이라는 함수에 매개 변수로, 첫 번째 매개 변수로 self라고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당 함수에서는 다른 기능 없이 바로 그냥 print 함수를 통해서 제품 이름이라고 그냥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희가 클래스 해당 프로덕트라는 클래스에서 print name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하면은 해당 객체에서 해당 함수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당 p1이라는 타입을 출력하는 코드를 먼저 지워주시고 이번에는 p1에 있는 print name이라는 함수를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출력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프로덕트라는 클래스 내에 정의되어 있는 print name에 대한 함수를 호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p2도 마찬가지로 p2라고 하시고 점이라고 하신 다음에 print name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당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나 속성에 접근할 때 점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점이라는 연산자. 저희 점이라는 연산자 많이 보셨죠? 지금까지 shift 점하고 셀이라는 함수로 호출할 때도 점이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점이라는 연산자는 멤버 접근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해당 객체 내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나 나중에 이제 속성 같은 것들을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속성 정보에 접근을 할 때 이렇게 멤버 접근 연산자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TMA로 말씀을 드리면 시트 정보에 있는 셀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시트에 있는 셀이라는 함수도 시트라는 클래스에 셀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P1에 있는 제품의 네임이라는 속성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속성을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점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해 주시고 저희가 사용할 속성 이름 name이라는 속성 이름 속성 이름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제품 이름을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폰 16 프로 125기가라고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2 제품 또한 저희가 name이라는 속성 값을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P2라는 객체의 이름 값으로 저희가 갤럭시 S24 125기가라고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P1이라는 객체의 이름으로 아이폰, 그 다음에 P2라는 객체의 name이라는 속성 값으로 갤럭시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각각의 속성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print 함수를 통해서 P1에 있는 name 속성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1을 출력을 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아이폰 16 프로 125기가라고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P2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갤럭시 S24라고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호출하지 않고 저희가 프린트 네임에서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린트 네임이라는 함수 안에서 호출하겠다고 프린트라고 하시고 네임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라고 하시고 네임이라고 하고 기존의 P2 네임이 프린트 P2 네임 코드는 지워주시고 P1에 있는 프린트 네임 함수를 호출을 하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에러가 아마 발생을 할 겁니다. 지금 네임이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에러가 발생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교환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메서드 멤버 변수에 접근할 때 저희가 P1이라는 멤버 변수를 접근할 때는 객체 이름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인스턴스 내부, 지금 여기가 인스턴스 내부잖아요. 이 인스턴스 내부에서 접근을 할 때는 셀프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인스턴스 내부에서는 저희가 P1이라는 객체에 직접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셀프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네임이 아니라 셀프 네임이라고 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P1이라는 객체에서 프린트 네임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면 이 셀프라는 값은 뭐가 되냐? P1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P1이 아니라 P2라는 객체에서 프린트 네임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셀프에 있는 값이 P2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셀프라는 키워드는 객체, 자기 자신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프예요. 셀프, 자기 자신에 있는 네임 값이라고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출력이 안 돼요. 버전이 조금 다르가 보네요. 제가 테스트했던 버전에서는 셀프 네임이라고 했을 때 바로 출력이 됐는데 여기서는 출력이 안 되네요. 자, 일단 저희가 그러면 name이라는 속성 값을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name이라는 속성 값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생성자를 먼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def라는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def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init 언더바를 두 번 연달아 작성을 해주시고 init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더바를 두 번 다시 연달아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함수에서도 저희가 셀프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해당 생성자에다가 셀프 네임이라고 해주시고 빈 문자열을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추가를 해주시고 다시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제품 아이디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지워주시고 다시 한번 지금 저희가 P1이라는 객체를 생성하고 P1의 name이라는 속성값에다가 제품 이름으로 아이폰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P2라는 객체에다가 name이라는 속성값으로 갤럭시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P1이라는 객체에서 print name 함수를 호출해서 지금 P1에서 호출했기 때문에 이 셀프의 값은 셀프라는 키워드에 있는 값은 P1이 되게 됩니다. P1에 있는 name을 호출하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P1의 name 값을 아이폰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아이폰이라고 출력되고 그 다음에 제품 이름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두 번째 제품의 name이라는 속성값을 뭐라고 지정을 했죠? 갤럭시라고 지정을 했죠. 때문에 저희가 print name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 셀프의 값이 P2가 되게 되죠. P2에 있는 name, 접근 연산자를 통해서 name 속성값을 호출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갤럭시가 호출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셀프를 통해서 속성값을 접근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price라는 속성값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셀프 price 멤버 변수라고도 하기도 하죠. price 초기값을 0이라고 지정을 할게요. 원래 제가 했던 버전은 이렇게 지정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버전에서는 좀 문제가 있네요. 아마 파이썬 3.13으로 올라가면서 막힌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P2에 있는 price에 대해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P1에 있는 price를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P1에 있는 price 값으로 156만원. 그 다음에 P2에 있는 price 값으로 124만원. 이라고 저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DEF 클래스 내에서 또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함수에서는 print price라는 함수를 마찬가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개 변수로 그냥 셀프 4개 변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만약에 P1이라는 함수에서 print price를 호출하면 셀프 값은 P1이 되겠죠. 만약에 P2에서 호출했으면 셀프 값은 P2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print 함수를 통해서 그 객체 인스턴스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셀프로부터 점이라는 멤버 접근 연산자를 통해서 price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print price라는 함수를 작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P1에 있는 print price라고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print price를 호출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P1에는 저희가 156만원을 저장을 했기 때문에 156이라고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P2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124만원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프로덕트에 대한 클래스를 가지고 P1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P2라는 객체를 만들고 각각의 정보를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조금 깔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성자를 통해서
한 번에 해당 내용을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생성자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 def라고 해주시고 생성자로 정의를 하고 생성자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더바라고 하시고 이닛이라는 키워드와 다시 언더바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생성자, 이 해당 함수가 호출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저희가 프로덕트라고 하시고 이렇게 괄호를 열고 닫아서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은 생성자가 호출되게 됩니다. 클래스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고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듯이 괄호를 사용을 해주시면 여기에 있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다가 한번 프린트문을 작성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제품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해주시고 자,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제품이 생성됐다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두 개의 지금 제일 밑에 있는 프린트 네임과 프린트 프라이스를 잠깐 주석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한번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시켜보니까 마찬가지로 제품이 생성되었다는 문구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덕트라고 하고 클래스 이름을 작성을 하고 이렇게 괄호를 사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생성자가 호출이 되게 된다. 저희가 생성자를 호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를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아이폰이라는 매개 변수를 그리고 두 번째 객체에는 갤럭시라는 매개 변수를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생성자에서는 각각의 이름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name이라는 매개 변수를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해당 매개 변수 값을 이 프린트 문에다가 f스트링 방식으로 한번 추가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ame이라고 한번 추가를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name이라고 하시고 출력을 해보시면 아이폰 제품이 생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 제품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name이라는 매개 변수의 값을 객체가 생성될 때 만약에 P1에서 생성이 됐다면 P1이라는 name이라는 속성 값에다가 바로 name이라는 매개 변수를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은 지워주시고 첫 번째 제품은 아이폰이라는 값이 name이라는 매개 변수에 전달되게 되고 지금 첫 번째 P1이라는 객체가 셀프와 동일하게 적용되게 돼서 P1의 name은 저희가 매개 변수로 전달한 아이폰이라는 값이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프린트 네임 했던 부분을 주석을 풀어주시고 P1에 대해서 한번 출력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주시면 마찬가지로 아이폰 제품이 생성되었습니다. 갤럭시 제품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프린트 네임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P1의 제품 이름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라이스 값도 생성자를 통해서 속성 값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스라는 매개 변수를 같이 선언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전달받은 매개 변수 값을 속성 값의 멤버 변수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셀프 키워드의 프라이스 속성 값에다가 프라이스를 그대로 대변산자를 통해서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시켜주시고 저희가 생성자를 호출할 때 아이폰 가격 아까 저희가 작성했었던 156만원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P2의 제품에 대해서도 124만원을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해주시고 제일 밑에 있는 주석을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에 대한 프린트 네임, 그 다음에 프린트 프라이스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의 이름은 아이폰, 그 다음에 가격은 156만원이라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P2 제품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P2 제품 또한 프린트 네임과 프린트 프라이스를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프린트 네임과 프린트 프라이스를 출력을 해보니까 두 번째 객체의 이름은 갤럭시, 두 번째 객체의 가격은 124만원이라고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객체를 생성하고 매번 P1에 대해서 네임이라고 속성에 접근해서 값을 대입하기보다는 생성자를 통해서 좀 더 간단하게 객체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소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소멸자를 알기 전에 객체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P1과 P2 두 개에 대해서 객체를 생성했는데요. 해당 객체를 삭제할 때는 저희가 딕셔너리에서 키값을 삭제하는 것과 동일하게 del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del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고 삭제하고자 하는 객체 이름 P2라고 할게요. P2라는 객체를 삭제하고 싶다면 del이라는 명령과 함께 P2 변수 이름을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입을 해주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P2라는 객체가 삭제가 되게 됩니다. 지금 P2가 제대로 삭제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프린트 P2의 name이라는 속성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을 해봤을 때 에러가 발생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P2를 삭제했기 때문에 P2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객체를 삭제할 때는 소멸자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소멸자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함수를 정의하듯이 작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멸자를 작성하기 위해서 df라는 키워드와 함께 저희가 생성자를 정의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언더바를 2번 연달아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del이라는 키워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더바를 다시 연달아 작성하셔서 소멸자를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괄호 안에다가 셀프라는 매개 변수를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소멸자 함수 안에다가 프린트문으로 f스트링 방식으로 셀프에 있는 네임 제품이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중괄호로 마무리를 안 했네요. 호괄호 닫아주시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니까 저희가 del이라는 명령어와 함께 p2를 삭제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의한 소멸자가 실행되게 되고 소멸자 함수 내용으로 print라고 하고 self name 제품이 삭제되었다는 문구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프로덕트에 대해서 클래스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해당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는 클래스 이름으로 이렇게 괄호를 통해서 P1이라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고 P2라는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되는 함수로 생성자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생성자를 정의를 할 때는 반드시 언더바 2번을 연달아 작성을 해주시고 init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언더바 2번을 다시 연달아 작성해서 생성자를 정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person 클래스의 객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person 클래스를 먼저 선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클래스라는 키워드와 함께 클래스 이름으로 person이라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erson이라는 클래스에서는 이름과 나이라는 속성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생성자를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성자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정의하듯이 df라고 하시고 언더바 2번을 연달아 작성을 하신 다음에 ini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더바를 다시 연달아
작성을 하셔서 생성자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자값, 객체 인스턴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셀프, 그 다음에 지금 이름과 나이를 입력을 받아달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name과 age라는 4개 변수를 전달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프 인스턴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셀프라는 키워드의 name이라는 속성에다가 저희가 생성자를 호출할 때 입력받은 name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저희가 왼쪽에 있는 name과 오른쪽에 있는 name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name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 예를 들어 아까 위에서는 P1이라는 객체에 있는 속성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멤버 변수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은 저희가 예를 들어 펄슨이라고 해서 함수를 호출하게 되잖아요. 함수를 호출할 때 2개의 값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값이 name이라는 4개 변수에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name이라는 값은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한 값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self age, 두 번째 속성값 self age를 초기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self age라는 속성값에다가 age 4개 변수 값을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함수 정의가 끝났으니까 클래스 정의가 끝났으니까 해당 클래스를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son이라는 변수에다가 person이라는 클래스로 첫 번째 인자값으로는 예를 들어 자신의 이름 김태준, 두 번째 인자값으로는 자신의 나이 33살 이라고 입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해당 객체의 자기를 소개하는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이고 나이 8입니다 라는 문구를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해당 클래스에 def라는 키워드로 introduce 함수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ntroduce의 첫 번째 인자값으로 self라고만 사용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person이라는 객체의 이름값이 self의 name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self name 값을 그대로 저장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ge라는 변수에다가 self의 age 값을 저장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2개의 변수 값을 통해서 해당 문구를 완성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print라고 해주시고 fstring 방식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고 여기에 name이 들어가게 되겠죠. name 이고
나이 살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ge 살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가로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person이라는 객체에 위에서 저희가 작성했던 introduce 함수를 호출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introduce 함수를 호출하면은 다음과 같이 저희가 생성자로 생성했었던 정보가 해당 person이라는 객체의 name과 age에 적용이 되게 되고, introduce라는 함수로 호출했을 때는 person이라는 객체 정보가 셀프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셀프의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게 되고, 셀프의 나이 값을 age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프린트문으로 소개하는 문구를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troduce라고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이고 33살입니다 라고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사용자로부터 이름과 나이를 입력을 받아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설정한 값이 아니라 name이라는 변수에 사용자로 input 함수로 입력을 받고, age라는 변수에 int로 형변환된 input 함수를 전달을 받아주면 될 것 같아요. 전달받은 값을 그대로 생성자의 첫 번째 인자값으로는 name,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값으로는 age 값을 전달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을 해주시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name을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name 김태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나이 33살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객체가 생성되고 introduce 함수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스와 객체에서 (3번) 문제와 1번 문제, 1번과 3번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과 3번 문제. 두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먼저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사용자로부터 책 제목과 저자를 입력받아 두 클래스를 정의를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두 클래스에는 제목과 저자를 저장을 할 수 있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클래스 이름으로 북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북 클래스의 속성값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생성자를 먼저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요. 생성자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def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언더바를 2번 연달아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init이라는 함수를 저희가 작성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성자를 작성하는 부분이 조금 익숙치 않아서 만약에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밑에 생성자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해당 교환 참고해 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해당 함수의 매개 변수, 첫 번째 매개 변수로는 self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로는 북 이름, 타이틀이라고 할게요. 타이틀이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매개 변수로는 작가 이름, 어썰이라는 변수를 매개 변수 이름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북이라는 북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바로 안에다가 책 제목을 대입을 해주고 두 번째 인자값으론 저자를 대입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책 제목은 타이틀이라는 매개 변수에 전달되게 되고 그 다음에 저자는 세 번째 어썰이라는 매개 변수에 전달이 되게 되겠죠. 해당 매개 변수 값을 셀프에 있는 타이틀이라는 속성값에 타이틀이라는 매개 변수 값을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셀프에 있는 어썰이라는 속성값에 어썰이라는 매개 변수 값을 전달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생성자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책 제목과 저자 형식으로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당 문구를 출력할 수 있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ef로 함수를 정의하듯이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주시고 북 info라는 함수를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북 info의 매개 변수로는 self라는 매개 변수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타이틀이라는 변수에다가는 해당 객체에 있는 타이틀 값을 전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썰이라는 변수에는 해당 객체에 있는 어썰 값을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저희가 프린트문을 통해서 f스트링 방식으로 책 제목, 타이틀 값을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자에 대해서 출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클래스에 대해서 선언이 끝났으면 한번 객체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라는 변수에다가 객체 변수로 정의를 해주시고 북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생성자를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생성자를 호출하기 전에 책 제목과 저자를 입력을 받아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타이틀이라는 변수에는 사용자로 입력받은 인풋 함수들 그 다음에 어썰도 마찬가지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은 값을 토대로 저희가 타이틀 값과 어썰 값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북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생성자가 호출되고 타이틀 값과 어썰 값을 해당 속성 값으로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북인포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북인포 북이라는 객체에 북인포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볼게요. 북인포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은 첫 번째 값으로는 책 제목,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같은 책이나 해리포터 같은 책을 입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반지의 제왕 저자로는 톨킨, 난 저자 입력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반지의 제왕 책 제목이 왼쪽에 출력이 되게 되고 오른쪽에는 해당 저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9시 50분이 됐으니까 나머지 3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